여러분,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20대 대통령 선거는요, 돈 뿌리는 선거, 포퓰리즘 선거,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가 아주 판을 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퍼주기를 하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퍼주기를 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퍼주기를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대로 가면 그냥 베네수엘라로 직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요. 돈을 많이 풀면 푼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에요. 그만큼 포퓰리즘이 지금 극성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 공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604조 4천억 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하면 8.3%가 늘어난 역대 최대급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돈 풀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대부분이 긴축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돈 풀기를 중단하고요.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은 그 어느 때보다가 현장에 풀린 돈 빨리 걷어들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금리를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604조 4천억 원은 8.3% 늘어난 거잖아요. 8.3%면 여러분 50조 60조 그냥 훅 늘어났다는 거예요. 훅 늘어났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가 무려 말입니다. 예산이 50% 늘어났습니다. 50% 가까이. 2017년에 400조 7천억 원이었다면 2022년에는 604조 4천억 원이니까 장난 아니게 늘어났죠. 슈퍼 예산도 초울트라 슈퍼 예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든 국고가 바닥을 나든 상관없습니다. 권력만 재창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기류하고 완전히 다른 모양새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요. 여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요. 여러분 또 돈 풀자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100만 원 이야기하든지 100만 원이 지금까지 전체 준거 1인당으로 따졌을 때 100만 원이다. 이렇게 조금 말을 바꾸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최하입니다. 최하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줘야 한다. 국민 1인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왜? 예산은 말입니다. 기재부에서 이제 국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도 개최했고요. 이제부터 예산을 정액하는 것은요. 기재부가 쉽게 말하면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기재부가 다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올려줘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올린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국가재정법상. 그러면 기재부가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박을 가하느냐? 쉽게 말하면 예산이 늘어난 걸 가지고 지금 30만 원에서 50만 원 줘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짜증을 냈죠. 로마에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왜 와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묻느냐. 야, 참 진짜 황당한 발언이긴 해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사령타,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그 지역이 어디든 나라 부채에 대해서 묻는데 여기까지 와서라는 표현을 썼다는 자체가 참 웃기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웃기는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압박이 작용을 했겠지요. 게다가 지금 홍당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복잡하겠지요. 왜 복잡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국가 부채를 지금 최고로 늘린 경제부총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국가 부채 때문에 나라에 위기가 오면 책임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본인은 정치적인 욕심도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다음 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로 나온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이죠. 전 경기도지사고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압박이 먹힐까? 먹히겠죠. 먹힐 겁니다. 게다가 불어난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먹힐 거예요. 얼마나 불어났는데요. 실제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 30만에서 50만 원 정도는요, 재난지원금으로 봤을 때 15조에서 25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100만 원이었을 때는 50조였잖아요. 50조. 이게 이제 좀 내려갔죠. 15조에서 25조.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 5차 재난지원금이 10조 4천억 원이니까 설날 맞춰서 이게 결국 6차 재난지원금 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표값을 매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수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30조 40조 늘어나는 거는 예산일이라고 하죠. 세수가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워낙 많이 때렸으니까 부동산에서 엄청 나왔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그 세수를 가지고 이거를 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나라 빚이 얼만데. 결국은 홍당기 경제부총리가 저는 홍백기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또 만세를 부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라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살리면 거들납니다. 나라 살리면 진짜 거들나요. 거들날 수밖에 없어요. 나라 부채가 지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부채가 400조 늘어나서 1000조가 됩니다. 1000조. 더 큰 문제는요, 돈 뿌리는 거예요. 돈 뿌리는 거. 돈을 계속 뿌리잖아요. 돈을 뿌리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쭉쭉 떨어집니다. 또 내년에 그것도 설날 전이겠죠. 이 돈이라는 건 대통령이 되면이라는 말을 아직 안 썼으니까 말입니다. 결국은 이 돈은요, 또 통화량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7월 현재 여러분 보시다시피 3,443조 9천억 원입니다. 월별로 10%씩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8월, 9월, 10월 석 달만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석 달만. 그러면 지금 여러분 통화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 8월만 가더라도 여기에다가 여러분 3,443조에다가 10%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3,443조에다가 10%면 340조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343조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792조입니다. 92조. 3,786조입니다. 이게 월별로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월별로. 진짜 여러분 이거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돼요. 저 계산이 조금 틀리긴 했네요. 그죠? 10.1%로 늘어난다는 것은 전월 대비죠. 전월 대비.
전년 대비죠. 저는 전월 대비를 이야기한 거고요. 예.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면 여러분 시중에 통화량을 넘쳐납니다.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뿌리겠다고 하는 이 돈도 또 늘어나겠죠. 통화량으로. 예.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요. 기본소득도 지금 뿌리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2023년에 청년 1인당 125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을 포함해서 뿌리겠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2024년 이후에는 1인당 20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을 포함해서 뿌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2023년에 전 국민에게는 1인당 연 25만 원. 연 25만 원이면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연 25만 원이면 엄청난 돈을 뿌려요. 그리고 1인당 2024년에는 100만 원씩 뿌리겠다는 거예요. 50만 원씩. 그럼 50조씩 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다 어떻게 될까요? 이 돈. 돈이 뿌리는 걸 보면 진짜 돈이 아니죠. 돈이 아닙니다. 뿌리는 돈이. 여기에다가 기본대출도 있습니다. 기본대출도. 전 국민에게 1,000만 원씩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 정도를 해주고요. 마찬가지 기본 저축을 만들어서 대출을 저축으로 뭐 끌어 넣겠다는 발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1,000만 원만 하더라도 여러분 500조입니다. 500조. 엄청난 돈이에요. 100만 원이 50조니까 1,000만 원은 500조겠죠. 또 500조를 또 뿌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나라가 버틸까요? 기본 대출로 뿌리고 기본 소득으로 뿌리고 그러면 통화량은 엄청 늘어난 데다가 재난지원금으로 뿌리고 또 예산으로 뿌리고 이러면 여러분 돈의 가치라는 게 결국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봐요.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 가면 쓰레기통에 돈이 들어있어요. 쓰레기통에 돈이. 쓰레기통에 이렇게 돈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워낙 돈을 많이 뿌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러면 돈 뿌리는 사람 이렇게 대명사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입니다. 야당 후보들은 그러면 안 뿌리겠느냐? 야당 후보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당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돈을 엄청 뿌리겠다고 하는데 야당 후보가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나는 안 뿌리겠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같이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뿌릴 수밖에. 그래서 제가 올해 이 20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을 가르는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야당 후보든 여당 후보든 돈 뿌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어떤 공약이 너무 과하다. 그렇게 보이죠. 돈 뿌려서 표 사겠다. 마치 말입니다 여러분. 1950년 1960년대 자유당 선거에서 말입니다. 막걸리 선거란 말 고무신 선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그렇게 가는 모양새예요. 고무신 선거나 막걸리 선거처럼 우리 역사 우리 정치가 퇴보해 가는 느낌입니다. 퇴보해 가는 느낌. 그만큼 민주주의가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가 퇴보가 되고 또 망가지면 진짜 위기 옵니다. 시민의식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야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이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휴지 조각처럼 버려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냉철하게 판단하면요. 우리 돈이 이렇게 쓰레기통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 유튜버로서 경제를 지켜야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개 필부지만 막중한 사명을 저는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뿌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박수. 그러나 이게 소비성으로 그냥 표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고무신처럼 막걸리처럼 마구 뿌린다면 이것은 역사가 단죄해야 된다고 봐요. 역사가 단죄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을 굉장히 높이고 그 높아진 의식으로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경제가 망가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새벽부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살고 우리 경제가 살아야지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삽니다.